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전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서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동작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도태우 후보가 이상한 말을 했는데 친일 발언을 했는데 공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당에도 무슨 목발 어쩌고 한 발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일 왜곡의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날 김민석 총선실장도 오마이TV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조선일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전 발언들이 좀 많이 수면 위로 올랐잖아요. 근데 오시기 전에 어디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이 착수됐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윤리 감찰에 착수했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건 오보입니다. 오보다. 그런데 14일 아침 안규백은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을 지금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좀 일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물론 본인도 이 부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모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즉각적으로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을 조사를 착수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대전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기자회견 중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이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기우제를 지내러 가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전개라면 조사는 정봉주가 아니라 안규백이 받아야 할 판이지요. 더군다나 희한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채널A의 민주당 핵심 인사들 막말 정봉주 공천 우려 공유 금명간 결정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조정식, 안규백, 김성환,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정봉주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정 후보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정 후보를 탈락시키는 게 맞다. 제3의 임무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합니다.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다만 이 기사는 매우 악의적이라 퍼왔습니다. 정봉주 후보 공천 문제를 사적인 텔레그램 방에서 논의한다는 건 민주당 공천이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설사 정봉주 후보 공천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기사 내용대로라면 동아일보 기자가 접근할 수 없는 텔레그램 방 내용이 기사로 단독 달고 보도된 건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응해야 할 기사라고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서 당시 발언 직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고 밝히자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 1사단에서 있었던 지뢰 폭파 사건에 두 다리를 잃은 군인들을 취재해 정봉주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또 공세를 가하지요. 정봉주가 밝힌 당사자는 당시 자한당의 이종명 의원이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또 한 번의 사과문을 냈지요.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7년 7월 4일 팟캐스트 정봉주TV에서 목함 지뢰 사고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의 발언 이후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목함 지뢰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이종명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과는 못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 5일 같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였습니다. 어제 2017년 발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어 당시에 드렸던 사과와 재차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두 분께 또다시 심려를 끼치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습니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봉주를 지켜주십시오. 대표님께서도 정봉주 전 의원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이나 방송인에게 막말 논란은 늘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겁니다. 조심했어야 하지만 상황 논리로 새어나올 때는 말하고도 놀랍니다. 저도 더욱 조심하려 합니다. 정 의원의 실수는 꾸짖 때 기회를 박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과 싸우며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며 낙검수로 우리와 희노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18년을 야인으로 살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타인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행이 당과 당원, 지지자, 동지들, 국민을 위한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제 글이나 정의원 지키기 글을 곳곳에 올려주십시오. 진심으로 끓고 부탁드립니다. 그의 삶과 진심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정봉주를 반드시 떨어뜨려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오래전에 사과하고 삭제한 막말까지 들고 나와서 정봉주를 공격하는 것은 정봉주가 두렵다는 뜻입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정봉주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울 것임을 그들도 잘 아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기싸움에 밀리면 22대 국회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단단히 어깨 걸고 갑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껏 민주당이 가장 비판받는 것이 180석을 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른바 선비질, 수박질이 아닙니까? 이번 공천혁명의 기저에는 몇 선이고 간에 어떤 인물이고 간에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러니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힘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힘의 대결인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구도가 이번 공천혁명을 가능케 한 것, 즉 국민이 국힘과 싸울 때 가장 최적화된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를 골라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봉주야말로 그런 도구이자 무기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봉주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번 혁신 공천의 완성이자 시대 정신의 구현이다 이겁니다.
1급수를 만들겠다고 락스를 풀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누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